세상이 온통 옅은 분홍빛으로 물든 것 같은 날이었다. 4월의 도쿄, 고쿄 히가시교에는 봄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늘하늘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 아래 춤을 추었고 공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꽃향기로 가득했다. 오래된 성벽의 육중한 돌들과 현대적인 마루노우치 빌딩 숲의 스카이라인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이곳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쳤다. 아키야마 유키야는 22살의 봄을 이곳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낡은 니콘 필름 카메라가 걸려 있었다. 빈티지 카메라 패턴의 스카프가 봄바람에 가볍게 나부꼈다. 유키의 크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담아내려는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에게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찰나의 순간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포착하여 영원으로 만드는 마법이었다. 유명 사진 공모전 입상이라는 꿈을 향해 그녀는 오늘도 자신만의 프레임을 찾아 이곳을 찾았다. 정원은 평화로웠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을 즐겼고 노부부들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는 사람들 속에서 유키는 홀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완벽한 피사체, 결정적인 순간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오테몬 따소문 근처, 지정된 위치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황궁 경찰 근위병이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짙은 남색 제복, 반짝이는 금색 견장,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모자 아래로 보이는 단단히 담은 입술. 그는 마치 정원의 일부인 양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토 켄지.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정원의 엄격한 질서와 권위의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유키는 숨을 죽였다. 바로 저거다. 만개한 벚꽃 가지가 프레임의 한쪽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 너머로 보이는 오래된 성벽과 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근위병의 위험 있는 모습.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공, 부드러움과 엄격함이 공존하는 완벽한 구도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순간은 자주 오지 않는다. 필름 카메라 특유의 깊이 있는 색감으로 이 장면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분명 최고의 작품이 될 터였다. 문제는 그 구도를 잡기 위한 최적의 위치였다. 그녀가 원하는 각도를 얻으려면 출입 금지, 팻말이 세워진 잔디밭 경계선을 살짝 넘어가야만 했다. 잔디는 파릇파릇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고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일본 사회 특유의 질서의식,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메이웻 문화가 공기처럼 퍼져 있는 이곳에서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암묵적인 규칙을 깨는 행위였다. 유키는 잠시 망설였다. 발끝이 보이지 않는 선 앞에서 주춤거렸다. 머릿속에서 이성과 열정이 충돌했다. 안 돼. 규칙은 지켜야지.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없을지도 몰라. 딱 한 장, 아주 잠깐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녀의 시선은 카메라 파인더와 근위병, 그리고 경계선을 번갈아 오갔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그녀의 뺨이 살짝 상기되었다. 결국 사진에 대한 열망이 망설임을 이겼다. 아주 잠깐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유키는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한 발 잔디밭 안으로 내디었다. 발밑으로 폭신한 잔디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재빨리 카메라를 눈높이로 들어올리고 파인더에 눈을 가져갔다. 완벽했다. 벚꽃, 성문, 근위병,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그대로 프레임 안에 들어왔다. 셔터를 누르려는 찰나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몰입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과래! 물러서! 낮고 단호한, 그러나 주변의 소음을 뚫고 명확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유키는 화들짝 놀라 파인더에서 눈을 떼었다.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근위병, 사토 켄지였다. 그는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경고는 분명 유키를 향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기계가 정해진 음성을 내보내는 것 같았다. 유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놀람과 동시에 당혹감이 밀려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각자의 풍경에 집중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와 근위병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몇몇은 흥미롭다는 듯 또 몇몇은 못마땅하던 듯한 표정이었다. 어떡하지? 그냥 빨리 찍고 나올까? 아니면 지금 바로 사과하고 물러서야 하나? 유키는 혼란스러웠다. 거의 다 잡은 완벽한 구도에 대한 미련이 발목을 잡았다. 카메라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근위병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여 보였다. 죄송합니다. 사진 한 장만.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녀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켄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유키가 카메라를 내리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을 확인한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징꺽스르. 사가래. 타다치니 사가래. 경고할러서.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크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유키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부동자세일 때와는 다른 명백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모자챙 아래에서 유키를 똑바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규칙 위반자에 대한 차가운 인식과 임무 수행 의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근처에 있던 노부부 중 할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쳇, 젊은 아가씨가 왜 저러나 몰라. 서양인 관광객 몇몇은 이제 대놓고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이 또한 흥미로운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유키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젊은 일본인 커플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감히 나서서 무어라 말하지는 못하고 서로에게 속삭일 뿐이었다. 유키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얼굴은 이제 창피함과 억울함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잖아.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리고 눈앞에 근위병이 뿜어내는 차갑고 단호한 압력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어쩌면 그녀는 짧게 영어로라도 항변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Just one picture, please? 라고. 하지만 그녀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혹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이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켄지는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난 듯 보였다. 혹은 그의 행동 프로토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일 뿐일지도 몰랐다. 켄지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한 걸음, 이번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유키의 바로 앞바지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카메라 렌즈와 세상 사이에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위치시켰다. 물리적인 접촉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육중한 몸과 한치의 흔들림 없는 자세는 그 어떤 물리적 힘보다 더 강력한 장벽이었다. 유키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벚꽃도 성문도 이제 그의 등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누구도 눈치채기 힘든 미세한 손짓으로 허리춤에 무전기를 건드렸다. 지원 요청 신호였다. 유키는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바로 눈앞에 버티고 선 감정 없는 제복의 벽.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정면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유키를 짓눌렀다. 차갑고 단단하고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현신. 그 앞에서 유키의 열정, 그녀의 꿈, 그녀의 작은 반항심은 너무나 하찮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극도의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눈들, 그리고 그들의 침묵 혹은 속삭임. 이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핑 돌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철컥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낡은 니콘 카메라는 그녀의 가슴팍 아래로 힘없이 떨어졌다. 완벽한 사진을 담아내려던 렌즈는 이제 땅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주변은 잠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벚꽃잎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늘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정적을 깬 것은 낮고 침착한 발걸음 소리였다. 켄지의 신호를 받고 온 듯한 다른 두 명의 경비원이 유키의 양옆으로 다가섰다. 그들의 표정 역시 켄지만큼이나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훈련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유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쪽 경비원이 유키의 팔을 가볍게 그러나 단호하게 잡았다.
그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유키에게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은 인형처럼 그들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끌려가면서 유키의 머릿속은 온갖 감정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억울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부끄러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다니. 분노, 저 차갑고 비인간적인 근위병과 시스템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 결국 찍지 못한 그 아름다운 사진 한 장에 대한 미련과 엉망이 되어버린 봄날의 오후에 대한 슬픔. 외국인이라서 더 심하게 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금 전과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전혀 없었다는 듯이. 그의 실루엣은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그는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그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키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대 거대한 시스템의 충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스템 앞에서 개인의 열정이나 사정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경비원들은 유키를 정원 출구 쪽으로 조용히 데리고 갔다.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간단한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돌려보냈다. 아마도 그녀가 아기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유키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깊은 상처로 남았다. 정원을 빠져나온 유키는 멍하니 길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찍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목에 걸린 스카프가 땀과 눈물로 축축했다. 주변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아까 그녀의 행동에 혀를 찼던 노부부가 정원을 나서며 그녀 옆을 지나쳤다. 할머니가 유키를 흘끗 보더니 남편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여긴 그런 데가 아닌데. 그 동정 어린 말투가 오히려 유키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유키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가 떠나온 고쿄 히가시 교엔의 잔디밭에는 그녀가 잠시 딛고 섰던 희미한 발자국만이 봄볕 아래 남아있을 터였다. 그 자국도 곧 사라지겠지만 유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미해결된